자, 대입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혹시 이 가운데 고3만 오는 건 아니죠, 그죠? 고1, 고2도 있죠. 고1 손 들어봐요, 고1. 고1, 어유, 고1이야? 반가워. 고2, 어유, 고2도 많아요. 고3, 자, 별로 없네요. 이 표를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고1, 고2, 고3인데요. 이게 우리가 물론 인생을 그렇게 나눌 수 없지만 인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 본다면 고3은 행복하고요. 고2는 불행합니다. 고2는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3이 행복한 이유. 첫째, 올해 고3은요. 영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까 정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쉬울 거라고 설명하셨죠? 맞죠? 네, 쉬워요. 그러면 올해 영어가 쉬우면요. 아무래도 졸업생들보다는 재학생들이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아무래도 졸업생이 잘하기 때문에 영어가 쉬우면 이변이 발생하고 그 대부분의 이변은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쉬우면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잘 볼 확률도 많겠지만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못 볼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쉬우면 일단 재학생에게 유리하고요. 둘째, 영어가 쉬우면 강남, 목동, 서초, 중계동 아이들보다 하남, 광주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망할 일만 남았지만 여러분은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왜냐면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교사도 오래 했고 학원 강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을 빙빙 돌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뱉는 건데 뭐 저한테 감정이 있으면 나갈 때 저한테 패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남 광주 애들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해 졸업생과 올해 재학생을 대비해 보면 해마다 건국 이래로 졸업생들은 늘 재학생보다 성적이 좋아요, 나빠요? 늘 좋아요. 그러니까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재수생이 성적 나빠본 일이 없습니다만 올해 재수생은 작년 재수생들보다 성적이 높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재수생보다 올해 재수생의 그레이드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통계를 내보면 작년 졸업생이 올해 졸업생보다 낫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도에는 영어가 A, B형이었습니다. 올해 영어는 공통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작년도 입시 데이터가 올해 입시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사정하는데 도움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완벽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가 올해 써먹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시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입시가 되는데 혼란스러울 때 실력에 맞지 않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때 유행도 있고 꿈도 있고 끼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은 기회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올해 수능이 쉬어버리고 영어가 쉬어버리고 작년 데이터 안 쓰고 졸업생 이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해 망할 확률이 높은 한 해예요. 그럼 우리가 중간쯤 가는 애들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take a chance on me. 기회를 잡으세요. 카르페 디엠이에요. 기회를 누리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올해 고3은 행복한 고3이에요. 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고2는 어떠냐? 안정되겠죠. 올해 영어가 무지하게 쉽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퐁당퐁당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어려우면 한 해가 쉽고 한 해가 쉬우면 한 해가 어려운 것은 단군 이래로 내려온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올해 영어가 쉬울 겁니다. 올해 영어가 어렵기에는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올해 영어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올해 어려웠다가는 이 정부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그리고 앞으로도 영어는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쉽다 어렵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면 내년도 고2들이 볼 영어 시험은 다소 올해보다 어려울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올해 고2는 입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남의 걸 훔치기가, 우리가 이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물건 훔치기가 쉽거든요. 그죠? 지진 났을 때 남의 물건 훔치기가 쉬운 겁니다. 그죠? 쓰나미가 몰려올 때 남의 거 훔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털기도 쉽고, 그래서 올해 고3은 뭔가 털기 좋은 애인데
고2는 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고2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적으로요.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글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학습량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줘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운입니다. 운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컨디션입니다. 그 시험보다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니까 말레이시아 비행기 격추가 됐더군요. 거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150명 이상 타고 있고 그 비행기에 누가 많이 탔냐면 세계 에이즈 연구대회에 가는 학자들이 많이 탔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에이즈 연구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연구에 나오던데 근데 거기에 자기가 격추될 줄 알고 그 비행기 탔을까요? 운입니다. 그죠? 컨디션. 우리가 아무리 몸 관리를 열심히 해도요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학습량. 물론 학습량도 어젠가 오늘인가 우울한 뉴스가 뉴스에 나왔죠. 얼마 전에 SBS가 방영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위 만시간의 법칙. 재능이 없어도 만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을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이룰 수 있다. 그 법은 근데 그 법칙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특히 그래서 만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성적이 안 좋은 애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4%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엊그제 나와서 많은 애들이 좌절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량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고1은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그럼 올해 고1은 어떠냐? 왜 올해 고1은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느냐?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올해 고1은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고1은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고3과 올해 고2 얘네 둘하고요. 얘네들은 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1과 고2, 고3은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올해 고1은 수능 과목이 바뀌고 수학이 가나형으로 바뀌고 한국어가 필수가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인이 하냐에 따라서 이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고1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그 수능 시험 보는 날짜가 올해 언제 보죠? 올해는 11월 13일 날 봅니다. 내년에는 며칠 날 보죠? 11월 12일 날 봅니다. 내후년. 지금 고1은 며칠 날 봐요? 언니들 둘 고1이지? 며칠 날 봐요? 11월 모르나 봐요. 그죠? 알려드릴게요. 11월 17일. 그러면 말이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올해 고2, 고3은 12월 13일, 12일인데 왜 올해 고1은 일주일 더 뒤로 가서 11월 17일인가? 이유가 뭔가? 그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 날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고2, 고3은 11월 둘째 주 목요일, 올해 고3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러면 그런 말입니다. 11월 12일 날 수능시험 보는 거하고 11월 17일 날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항상 우리나라는 수능시험 본 날부터 시작해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며칠 걸리죠.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20일 걸립니다. 20일. 그러면 올해는 성적표가 2014년 12월 3일 날 나오고요. 내년도에는 2015년 12월 2일 날 나오고요. 내후년은 2016년 12월 7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연기가 됐다는 얘기는요.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7일날 성적표 발표해서 수능 최저 반영해서 애들 뽑고 등록시키고 추가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정시모집한다? 너무 늦어서 3월에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1로 내려가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2, 고3보다 올해 고1은 학생부의 위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고2, 고3은 학생부가 예전보다 중요하지만 지금 고1은
고2, 고3 언니보다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주머니에 현찰이 많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학생부가 좋다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 현찰이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고1은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컨닝을 해서도 잘 봐야 됩니다. 단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운명을 걸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내가 소홀히 생각하는 수행평가 하나에 우리 아이의 등급이 달라지고 우리 아이의 등급 하나에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이 달라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은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지만 내신 성적은 예비 순번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특히 남학생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학생들은 우리 앞에 앉은 고1 언니 둘 니네 반에 네가 미워하는 애 있니? 네가 미워하는 애가 있냐고. 있어 없어? 만약 거짓말하면 대학을 못 가. 떨어져. 미워하는 애 있어 없어? 나한테만 얘기하면 돼. 어? 아 있대요.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말이야. 네가 미워하는 그 아이가 예비순번 14번이고 네가 예비순번 15번일 때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14번까지 붙었을 때 네 마음이 어떨까? 미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내신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평가는 진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아까 박순야 선생님도 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 꼬마가 지금 수험생이 하나 있는데 그 가끔 저희 아파트에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새벽 12시 반, 새벽 1시에 나와서 애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배구 서브 연습하고 있어요. 아파트 그 가로등 불빛 밑에서. 그리고 엊그제는 또 이 야구 글러브 갖다가 야구공 던지고 받는 거, 땅볼 던지는 거, 이걸 연습을 했어요. 왜? 체육 수행평가니까요. 그러면 체육은 수행평가인데 그 안에 입시에도 안 들어가는 체육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거죠. 물론 다른 과목, 수학, 영어, 국어는 물론 그건 당연히 저랑 같이 다 합니다. 근데 하다못해 체육도 열심히 해요. 왜?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체육 점수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수이라는 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학생부는 교과나 종합이나 둘 다 무지하게 중요해졌다. 논술의 이 의미는 뭘까요? 논술의 의미는 논술의 인원수는 줄어들지만 비중은 여전하다. 적성고사 점점 준다. 어학특기자 점점 줄나가다 그냥 끝난다는 얘기고 수능 최저 기준은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올해 고3은 정시의 비율이 늘지만 올해 고2는 다시 정시의 비율이 내려옵니다. 일부 대학은 늘고 일부 대학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올해 고1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일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표에서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 학생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올해 입시,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 관한 올해 대학교 입시에 관한 얘기인데 올해 입시는 나오지만 수시는 학생부가 논술이고 정시는 수능입니다. 수시 모집은 전년보다 2% 감소, 학생부는 전년보다 증가, 논술 소폭 감소, 적성 대폭 감소. 이게 이 적성이 줄어든 게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보통 적성은 몇 등급 애들이 적성을 하죠? 보통 적성은 몇 등급이에요? 그렇죠. 4, 5등급이 하죠. 그럼 4, 5등급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공부를 잘하는 애요, 못하는 애요? 중간이요? 중간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못하는 애죠. 왜냐하면 4등급은요 40%예요. 그러니까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 12등부터 23등까지가 3등급, 24등부터 4등까지가 4등급이에요. 40%까지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4등급 받아가지고 갈 만한 대학이 근처에 별로 없습니다. 4등급 받으면 멀리 가야 돼요. 시외버스 타거나 KTX 타거나 아니면 뭘 타고 멀리 가줘야 됩니다. 멀리. 근데 문제는 그 4등급 애들이
4등급 아이들이 이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나마의 길이 적성입니다. 왜냐하면 적성은 수능보다 쉽고요. 약간의 IQ 테스트 틱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뭔가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고 입만 가지고 머리들이 잘 돌아가면 적성은 잘 맞춰요. 그래서 적성이요. 제가 볼 때는 이 보편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뭔가 선진국 사회로 가는 우리의 지름길이 적성인데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예전에는 교육부인데 교육부는 적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성 보는 대학을 엄청 갈고요. 그 대학들이 적성을 점점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4등급, 5등급 애들이 대학 갈 길이 점점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성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거의 다 망했습니다. 애들이 안 가요. 한마디로 적성은요. 작년에 적성을 몇 명 뽑았냐면 19,000명 뽑았어요. 19,000명. 근데 올해 적성은 5,800명이에요. 3분의 1이 줄었잖아요. 3분의 1이 더 줄었죠. 그죠? 엄청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4, 5등급 애들이 이제 대학 가는 방법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수능하고 내신 잘 따는 왜 4등급은요. 논술을 못해요. 그러니까 4등급이 아까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4등급이 논술을 준비하는 건 돈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요. 괜히 학원 원장님 배만 불러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신하시거나 수능하시는 게 더 답입니다. 왜? 4등급이 갈 만한 논술 보는 대학은 없습니다.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긴 하지만 그런 대학들도 4등급은 논술을 잘 쓸 확률이 별로 없는 것이 이과는 수학과학이고요. 문과는 국어영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이나 논술보다는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고른기의 전형. 고른기의 전형은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른기의 전형은 작년까지 뭐라고 불렀냐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뭐냐? 장애우, 농어촌, 그런가 하면 서해5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희생자, 4.3 사건 희생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잘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거 하기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못 사는 애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인데요. 그 일부러 또 못 살 이유는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경희대학교가 단원고등학교 애들을 고른기 전형으로 뽑아주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법이 통과되면 단원고 애들은 저걸로 가거나 아니면 정원의 1% 특례 입학으로 갈 텐데 그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니까 단원고등학교 애들 특례 입학을 두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천 개. 거의 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찬성은 거의 없어요.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래 니네 희생된 건 알아. 그런데 대학은 아니잖아. 이런 논리.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중고생들에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죠. 근데요. 어때는 그래줄 수 없더라고요. 1% 좋아. 1% 좋은데 1%면 서울대, 연대고대 총 정원이 12,000명입니다. 12,000명 1%면 120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단원고에서 120등 안에 들면 그러면 연고대 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법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반대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 안에 반대하는 글 쓰신 분이 있으면 진상을 알아야 돼요. 특별법은 정원의 1%까지 뽑을 수 있다예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대학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 뽑을 때 무조건 뽑겠습니까? 거기에 뭐를 걸까요? 수능 최저 기준을 걸겠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한 3, 4년 전에 북한 애들이 연평도에다가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전형이 서해 5도 특별 전형입니다. 그러면 그 서해가 연평도, 백령도, 소연평도 여기 나온 애들은 대학의 정원의 1%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서해 5도 특별 전형을 몇 개 대학이나 실시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200개 산인대 대학 가운데 과연 몇 개 대학이 서해 5도 전형을 하는가를 보면 몇 개 대학이냐면 10개 대학입니다. 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원고 애들 때문에 열받을 이유는 없다. 이 점 생각하시고. 다음 이건 뭐냐? 정시모집 내 분할모집 금지. 정시모집은 분할모집 금지입니다. 분할모집이 금지가 되면 커트라인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나누어 뽑는 건 안 돼. 다 몰아서 뽑아. 커튼에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뭉치면 내려가고 흩어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변화인데 올해 입시에서 우선 선발이 폐지가 됐어요. 이거는 진짜 그 하남이나 광주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선발은 대체로 강남 애들, 서초 송파, 외고, 좌사고들이 싹 쓸었던 전형이거든요. 왜? 논술을 못해도 수능만 놓으면 그냥 바로 갔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니까 이제는 수능이 다소 낮아도 논술을 잘하면 갈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한 거니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선발의 폐지로 인한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의 변화. 이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탐구의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탐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탐구 비중이 올라가서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의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수능 최저에 탐구를 집어넣는 대학이 늘었고요. 그런가 하면 수능 최저 말고도 정시 모집에서도 탐구의 비중을 늘린 대학이 꽤 여러 대학입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변화인데 올해 입시에서 우선 선발이 폐지가 됐어요. 이거는 진짜 그 하남이나 광주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선발은 대체로 강남 애들, 서초 송파, 외고, 좌사고들이 싹 쓸었던 전형이거든요. 왜? 논술을 못해도 수능만 놓으면 그냥 바로 갔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니까 이제는 수능이 다소 낮아도 논술을 잘하면 갈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한 거니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선발의 폐지로 인한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의 변화. 이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탐구의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탐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탐구 비중이 올라가서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의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수능 최저에 탐구를 집어넣는 대학이 늘었고요. 그런가 하면 수능 최저 말고도 정시 모집에서도 탐구의 비중을 늘린 대학이 꽤 여러 대학입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박근혜 정부가 엊그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그래가지고 나라의 말을 잘 듣는 대학에게는 돈을 주고요. 나라의 말을 안 들으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문제는 한번 우리가 상금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맨 아래 한국외국어대학은 10억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은 3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보여주느냐? 고3 때문에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오신 고1, 고2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커요, 작아요? 대학들에게. 보통 명문대학들 1년 대학교 예산이 얼마일까요? 명문대학교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보통 6천억, 7천억, 8천억 정도. 그 중에 30억. 작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각 대학교 입학 사장관님들 상담하셨죠, 그죠? 하신 분 계시죠? 그분들 급여도 상금을 받으면 여기서 나가는 거고요. 이걸 못 받으면 학교 예산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눈알이 뻘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 130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200개 대학 가운데 그중에 65개 대학만 돈을 받았고요. 나머지 대학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많이 받은 대학은 30억이고요. 조금 받은 대학은 2억 받았어요. 2억. 그래서 보면 이 30억 받은 이 세 대학을 각 대학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저거를 왜 보여주느냐? 그건 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년 하거든요. 올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있는 한 매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걸 또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돈을 못 받은 대학들이 저 돈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 컨닝을 해야 상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들이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해보니까 돈 받은 세 대학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첫째, 전형 유형의 간소화. 둘째, 학생부 대정 증가. 셋째, 추가 지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안 받고 추천서 안 받고 포트폴리오 안 받고 오로지 only 학생부만 받더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논술 인원 줄이더라. 또 논술을 제외한 전 전형에서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앴더라.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고2와 올해 고1은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논술 준비를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이 화면을 자세히 보면 뭐가 강력해진 거죠? 학생. 그러니까 내신 좋은 놈이 장땡이다 이거예요. 예.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예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지만 수능 최저 기준은 내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수시문집에서 각종 서류의 제출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대학이 자기소개서 안 받고 추천서 안 받을 것이다. 제가 뭐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술고사 인원 많이 줄 것이다. 그다음에 적성고사 반영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요? 학생부, 그죠? 내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6월 말일로 많은 대학들이 대학교육협의회에다가 내년도 요강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대학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대체 그 대학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내년도입니다. 첫째, 정시는 수능만 반영하는 추세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시 모집을 다시 늘리고 있다. 세 번째,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는 없애는 추세에 가고 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고 있다. 자연계는 국어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영어의 반영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건 특히 마지막 건 왜 그럴까요? 마지막 건 왜 그래요? 영어가 쉽다니까. 영어가 쉽다니까 수학 비중을 낮추고 영어 비중 낮추고 수학 비중을 올리는 거예요. 일부 대학이. 그래서 지금 보면 영어는 앞으로 점점 쉬워지는 게 영어가 좀 나라에서 영어를 뭘로 하라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를 절대평가한다고. 그죠? 절대평가의 관건은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앞으로 점점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의 흐름이고요. 자, 수시 모집은 자 보시면 명문대학은 70% 60%대, 중상위권 대학은 50%대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이거 다 채울까요? 못 채울까요? 못 채우죠. 왜냐하면 그 접수는 6개 대학하고 등록은 한 군데만. 그러니까 이제 수시 모집에 추가 합격을 많이 시키죠. 추가 합격을. 그래서 추가 합격 많이 시킬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건 뭐냐면 각 대학이 도대체 어떤 전형으로 많이 뽑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면 학생부 교육과 학생부 종합 논술로 뽑는데요. 보시면 경희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제일 많고요. 고려대학은 논술이 많아요. 서강대학도 논술이 많고요. 서울시립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많네요. 성대는 논술이 많고요. 연대도 논술이 많고요. 이화여대 논술이 많습니다. 중앙대 논술, 외대 논술, 한양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많은데 올해 한양대학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 없죠.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 안 보죠. 자기소개서 안 받았죠. 그래서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한양대를 이끌어서 어떤 얘기 많이 하죠. 10만 명이 모인다고. 올해 한양대학은 10만 양병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충남대학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방대학입니다. 지방대학은 논술을 안 봐요.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만 뽑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올해 입시인데 이게요. 여러분이 이제 보실 게 뭐냐면 특히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역 인재 전형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박근혜 정부가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무슨 법이냐면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지방대학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지방 아이들로 이렇게 뽑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지방대학 안 간다라고 하겠지만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약학대학은 지방대학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의과대학, 지방대학의 일정 비율을 지방 아이들로 채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수도권 애들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하남이나 광주도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애들은 좀 손해보는 그런 양상을 좀 가지고 있다. 하는 건 데모하셔야 돼요. 그죠? 데모.
데모하세요. 띠 누르고 요즘은 복합 데모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인원수죠. 학생부 교과로 수시에서 14만 5천 명, 학생부 종합으로 5만 8천 명, 논술로만 7천 명, 수능 실기 등등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쉬운 거니. 근데 이게 합격률입니다. 합격률. 논술 공부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허벌나게 해봐야 몇 프로 붙어요? 5에서 6%. 그러니까 100명이 논술 시험 보면 붙을 확률이 6명이 될까 말까 하다. 대신 학생부 종합은 20%, 학생부 교과는 30% 정도니까 뭐의 확률이 제일 높죠? 내신 좋은 놈이 장땡이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사실인데요. 작년까지는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를 2번 했어요. 그죠? 수능 전에 한 번, 수능 후에 한 번 2번 했는데 우리는 수능 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6개 대학을 다 정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해마다 추석 때 시골 내려가시는 분. 여기도 시골이지만 시골 내려간다. 예, 올해 가시면 안 돼요. 올해는요 잘 됐어요. 시골 가지 마세요. 핑계대고 특히 올해 고3 엄마들은 절대 시골 가시면 안 되는 게 요때가 언제예요? 요때가 추석 연휴예요. 근데 연휴 때 6개 대학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6개 대학을 정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마 애를 대학에 보내보신 분은 알 겁니다. 6개 대학을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못 가시고 집에 앉으셔가지고 애하고 앉아가지고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6개를 정하시고요. 그냥 시골은 아버님 혼자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단지 이제 또 역귀향하는 분들이 있죠. 역귀향 올라오시는 분들 올라오시면 차례 지내고 다 모여 앉아가지고 대학교 6개를 쫙 펴놓고 어디 가야 하는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모, 고모 다 모여가지고 정하시고 그것이 이제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럽니다. 이게 2번 접수다가 한 번 접수하니까 경쟁률이 내려가요. 특히 지금 여기에 제가 써놓은 대학들은 경쟁률이 내려갈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내려가면 당연히 점수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파랗게 써놓은 이 표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아마 성적이 내려갈 확률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율이 내려가니까 아마 커트라인도 내려갈 거예요.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원율의 감소는 합격 커트라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고2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고3은 이걸 원서를 쓸 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해서 내가 가려는 대학이 몇 명을 추가 합격을 시켰는지, 면접은 언제 보는지, 논술은 언제 보는지, 중복 지원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은 하나의 대학에 4번까지 쓸 수도 있거든요. 어느 대학은 한 번밖에 못 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수능 최저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작년과 올해 요강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따져봐야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작년으로 말하면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간다고 하면 여기에도 뭐가 중요할까요? 교과 성적이 중요할까요? 수상 경력이 중요할까요? 연구 활동이 중요할까요? 동아리 활동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고 치면 뭐가 중요할까요?